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오후 9시 43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달걀 마녀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달걀 마님 짧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기, 육기 이어서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고요.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반에 북큐레이션 도슨트라는 주제하에 어, 주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책을 몇 권을 엮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한번 다시 제가 금명하면서 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키키님, 앙팡님, 하모프님, 오늘의 또 게스트 달걀마님, 희윤쌤님 일찍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님, 스컬리님, 행복한 꾸준히님, 신혜교님, 내생내꺼님, 사자수진님, 소유비마님, 메추리알 마녀님, 윤블리님 이렇게 15분이 저를 포함해서 15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게스트는 달걀마녀님이고요. 오늘 미더비 어쨌든 뭐 실제 근무하는 첫날이기도 하고 신년 첫 미더비네요. 저희 호몬 캠프가 43회째지만 어쨌든 2023년 들어서 아직은 2023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낯설어요. 근데 안타깝게 제 목소리가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 목소리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31 일부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데 금방까지도 뭐 소금물로 가글도 하고 이랬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달걀마님 이렇게 또 새 벽두부터 호몬 캠프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 말고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한 10년 넘게 경력 단절이 돼 가지고 집에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걸로 계속 집에서 혼자 책을 읽다가 '뭔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한 게 그 독서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있는 독서 동아리를 먼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관악구에서, 제가 관악구에 사는데 관악구에서 부모 독서 동아리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사업비도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또 운영자들 몇 분이 계신데 그래서 운영진으로 해 가지고 같이 또 일을 했고요. 또 마을 독서 동아리 입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 그 마을 독서 동아리 컨설팅을 또 해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또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학 마을 학교, 그 마을 결합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마을 코디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에 취직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작은 아이들, 저희 아이들에게 그림책 공부를 시켜 주고 싶은데 아이들 친구들이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또 그림책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지금 제가 그림책 북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또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걸 따 가지고 학교에서 북크리에이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그 대상들은 뭐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독서 동아리 활동은 어른들이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가르치거나 하는 활동들은 초등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평소 때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책을 좀 한 달이면 소화하고 계실까요? 예. 솔직히 2022년 작년에는 그 이 브랜드 활동을 하느라고 핑계일지는 모르겠죠. 조금 덜 읽었어요. 좀 예전보다 못 읽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64 권을 읽었더라고요, 2022 년에는. 그러니까 네네. 보통 한 달에 한 5권 아니면은 뭐 10 권까지도 읽었었는데 요번에는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고 쪼끔 덜 읽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고 아이들 수업할 때 좀 모자른 것 같아서 막 밤새 읽고 요번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뭐 저도 지난주에 책프리님 모시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뭐 젊었을 때 저도 뭐 책벌레처럼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쪼끔 노안도 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쪼끔 책을 읽는 부분이 좀 게을러지던데 실제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좀 좋아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책을 읽는 게 좋으셨어요? 아 제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이 많이 가부장적이고 약간 아빠께서 고리타분하셔서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여자가 책 읽는 거 별로 안 예? 좋아하셨고 아니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도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교과서 보고 공부를 해야지 책을 보면서 있으면은 공부에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 책을 제대로 몰래 읽은 게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 고등학교 한 음. 예 2 학년 초반인가 때부터 읽었는데 미친 듯이 이렇게 몰래 책을 읽었어요. 아빠 몰래 책 읽는 거 어우.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인제 제가 책을 사고 싶었는데 책을 못 사기 때문에 동네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국립도서관에 한 권 빌릴 때마다 50 원. 그때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서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읽었습니다. 음. 아 또 그런 인연이 있구나. 그래도 어떤 사람은 책 읽지 말으면 아이고 좋아서 그냥 책을 안 읽었을 건데 거꾸로 또 책을 좋아하셨다니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오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한번 김양옥 님 들어오셨고요. 네 님, 또 다른 스컬리 님 들어오셨고 힐링 조이 님 예 들어오셨고 윤블루 님 예 다른 분들은 다 읽어 드렸고요. 다들 이 신년 2023년 개면이라 그랬죠? 음 나는 검은 토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봤나? 잘 모르겠는데 회색 토끼는 많이 본 것 같고 검은 토끼에 해라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비마님 그다음에 사자수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이 부분들은 제가 다른 사람 미드에서 이렇게 가치 있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님 인사 감사합니다. 근하신연하세요. 그랬는데 예. 감사하고요. 저도 책에 대한 추억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인제 게스트인 달걀 마녀님이시니까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지 좀 오늘 책 이야기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아 네.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소설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역사 소설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해서 10권 대부분 제가 20 대째 초반에는 10권 시리즈가 참 많았거든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한강,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많이 좋아하고 상도 5 음. 권짜리 상도 이런 거 상도가 3 권짜리였나? 그런 책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소설책을. 특히나 인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쪼금 나이가 먹어서는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계발서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와우. 자기계발서만 계속 본 거예요. 기억나는 자기 그러다가 계발서가 있으세요? 자기계발서 그거 계속 공부하라는 거요. 음. "계속 공부해라. 쉬지 말고 해라." 그 공부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인문학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에 제가 끼어들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문학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계속 인문학 쪽을 읽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너무 톡 쏘고 너무 딱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다시 그런 에세이하고 소설적으로 또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리지 말자. 예.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제가 봐야 하는 거는 '읽기 싫어도 한 번씩 보자. 뭔가는 하나 배울 게 있겠지.' 해 가지고 가리지 않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서는 저는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잡식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가리지 말고 이 뭐 쪼끔이라도 내가 순간적으로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을 해 보면은 그게 나중에 남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날 뭐 휴일이 됐든지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퍼질러 앉아 가지고 퍼질러라는 표현 자체가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앉아 가지고 책을 읽었던 그런 경험들. 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는 못 그랬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근데 결혼 전에는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저를 찾고 싶으면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아침 먹고 가서 한 점심때쯤 좀 이른 점심을 먹고 교보문고 가서
해가 뉘엿뉘엿하면은 인제 버스 타고 집에 오고 그랬었거든요, 음. 주말에.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기본 2-3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와우. 거기를. 와우. 저는 사실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행복한 꾸준히 님하고 내생내권님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로 기억되는데 그 친구들 만나자면은 시간 약속을 안 정해요. 그래 놓고 부산 그 서면 노타리 옆에 영광도서가 부산에서 제일 큰 서점이었거든요. "나 음. 영광도서에 있을게 와." 이게 끝이었어요, 약속이. 그렇게 오. 각자 책을 읽고 있다가 이제 좀 '제 친구 좀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 친구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근처에 술도 마시고 이랬던 추억이 있는데 한번 달걀 마님도 그런 비슷한 어떤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시간 약속이 언제 있다." 이러면은 좀 짧은 시간 미리 가서 책을 읽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누구게요? 잠깐만요. 꽃장여신 님이신데. 네, 맞아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네, 드디어 왔어요. 미션 7 미션을 실패하고 그녀로 왔어요. 예 감사하고요. 오늘은 네, 예. 저희 호몬 캠프가 달걀 네. 마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우와. 예 가능하면은 이렇게 채팅창으로 아, 이야기 남겨 그렇게 주시고 나중에 끄는 제가 꺼 마이크 놓고 열어 있는 게 드릴 테 낫겠죠? 예 마이크 꺼 놓고 계시고 채팅창으로 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질문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분들 또 꽃장여신 말고 또 누가 있으실까요? 어 나진이 님이 새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전민재 달걀마니 님 이거는 달걀마니 님하고 관계되신 분이다.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아까도 인제 교보문고 이야기 나오셨는데 진짜 서울 올라오는 게 2020 년인데 제일 행복한 게 진짜 거짓말 하나 못 하고 서울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 당시에 부산에는 음. 교보문고 같이 그렇게 큰 서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초창기 때는 교보문고 가서 자주 아까처럼 편한 청바지 입고 '내가 여행편 오늘 읽어야 되겠다.' 하면 여행편에 앉아 있다가 '오늘은 경영학 쪽으로 갈란다.' 이러면 그렇게 좀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네. 아, 맞아요. 근데 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1차 교보문고 먼저 갔다가 나중에 영풍문고가 생겼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영국문고. 교보문고 있다가 영풍문고로 넘어갔다가 집에 가는 게 일이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2020 년도 와 가지고 뭐 투자를 받아서 왔는데 선릉에 옆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하고 가 가지고 살 때는 교보문고 가서 사지 않고 영풍문고에 가 가지고 미역가로 책을 하나 산 것 같은 오. 150만 원어치 산 것 같은데 직원들이 와. 읽고 싶은 책 다 골라라 이래 가지고 했는데 와. 제가 그중에 한 50%는 골랐던 것 같아요. 음.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스쿨님 진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교마님 님하고. 그러게요. 그러셨을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 저는 진작 어쨌든 알았으면 지난주도 좋겠어요. 그랬지만 요번 주도 책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또 더더군다나 제가 요즘은 뭐 책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주로 인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가 돼 버려 가지고 오늘 또 사실은 어 아까 초저녁에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이 2년 전에 했던 드라마를 집사람이 몰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냥 시골 마을인데 책방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집은 음. 영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 대사 중에 "오늘은 3 명이 왔어요." 하고 서로 밖에 웃고 진짜 많이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유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혹시 전공이 이렇게 뭐 책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이런 분이었어요? 예. 아니에요. 그때는 꿈이 전혀. 뭐가 되시는 게 꿈이었을까요? 아, 정말 창피한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오. 저희 친정집이 음주 가무가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술도 괴짝으로 사다 놓고 드시고 오. 명절 때, 그러니까 명절 때, 그러니까 추석 때요. 휴일이 있잖아요. 근데 일 주일을 다 저희 집에서 놀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놀고 가시는 분들이라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런 가운데서 커서 그런가 되게 가무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실제 그러면은
그런 꿈을 가지셨다면은 연습도 네. 쪼끔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한두 번 더 했을 거고, 한두 번이 아니라 좀 더 많이. 그다음에 본인의 음. 어떤 그런 부분에 가능성도 생각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어땠어요? 솔직히 가능성은 그닥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음. 싶다는 걸로 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합 그 몇 명의 아이들을 그 각 반을 다 도시면서 노래를 하나씩 시키셨는데 저를 뽑아서 인제 합창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알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음.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때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하면 배고픈다. 음. 배고프다. 그런 거 아예 발을 들이지 마라." 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숨기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네. 하는데 너무 그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어 가지고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라노까지 올라갔어요. 음. 근데 좌절했죠. 고등학교를 인제 과를 상업과를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아. 대 이게 반 안 돼 "아니요. 저 문과 갈 거예요." 하다가 결국은 상업과 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간 케이스라서 제 예예예. 꿈을 접고 그래서 목을 막 쓰게 돼 가지고요. 목소리가 예전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또 나이도 음. 먹기도 했고요. 근데 뭐 목소리를 특별히 써야 될 직업이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말을 좀 많이 해야 돼 가지고요. 음.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지금도 뵈야 혹시 되니까. 네. 노래에 대한 어떤 꿈, 염원이 있나요? 있죠.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예전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음도 올라가지도 않고. 음. 근데 뭐 음역대야 자기한테 맞는 음역대를 선택하면 되지 뭐 꼭 높이 올라가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은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 왜냐면은 노래를 예전이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해 봤거나 아니면은 하고 싶어 한 적이 있던 사람들은 합창단에 가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고향, 내가 사는 일산 있는 고양시만 하더라도 16개 합창단이 있거든요. 근데 와. 서울에 사시면서 아마 거기 계시는 관악구만 하더라도 찾아보면요, 적어도 10개 이상의 합창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찾아 생각을 가지고 못 검색해 보면은 혼성 합창단도 있을 거고 여성 합창단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합창단의 문이 결코 이렇게 좁지 않습니다. 예, 엄격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냥 내 아. 뜻만 있으면은 가서 합창단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노래하고 싶고 노래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꿈이 있다면은 가까운 데에서 가 가지고 보통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습해 가지고 또 1 년에 한 번 정기 연주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뭐 저희하고 거의 자매 결혼 맺다시피 하는 합창단도 뭐 은평구 여성 합창단 이렇게 있고, 각 오. 구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 있는 합창단이 있어요. 네. 지자체에서 네네네.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음. 저는 인제 고양시 남성 합창단인데, 고양시립은 아니고 민간 합창단에 있는데 한 30년 된 단체인데, 그래서 꼭 한번 찾아 가지고, 물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애들은 큰애한테 맡기고 그렇게 노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네, 또 내가 젊은 날 한때 꿈꾸었고 또 내 아직도 한자락에 있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저도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도 좋아하고.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합창이 주는 감동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한 소리를 낸다는 게, 그렇게 진짜 제가 2015 년에 지금 이 합창단을 합류했는데, 그때 같이 합류해 가지고 첫날 연수 시간을 진짜 잊지를 못해요. 막 이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남성만 있는 합창단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혼성은 혼성 멋있겠다.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합창이 됐든 내가 그 안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좋죠.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통 어떤 일에 도전하다 보면은 다리알 마녀님은 좀 집중을 하고 쪼금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근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편이신가요? 저는 제가 꽂히면은요. 제가 요거 그쵸. 하고 싶고 요게 관심이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무조건 파고들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꽂혀 가지고 뭐 했던 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최근에는 아직 그게 다 실현되진 않았는데 저는 뭐가로 꽂히면 그거에 관계된 서적부터 먼저 막 다 찾아봐요. 그때 저랑 또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글 쓰는 거에 그러니까
글을 잘 쓰진 않지만 음. 뭔가 하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글 쓰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읽었으니까 한번 써 보는 거는 그냥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요. '한번 글이라는 걸 한번 써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글이라는 걸 써 봐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글 쓰는 거에 빠져서 글 쓰는 거 또 그냥 글 쓰는 에세이 쓰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인물 성격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지금 사서 모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날 잡아서 지금 다음 주부터 안 그래도 하나씩 읽은 다음에 리더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려고 지금 다 모아 놓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음. 것마다 다 사고 있어요. 플롯 강화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 사고 있어요. 아니 무슨 콜렉터예요. 그래서 사 놓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읽으시겠고 그런데 네. 어 물론 이게 함부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와 있는 자리라서 함부로 말하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글을 좀 쓰고 있어요. 오. 요즘 이제 우리 미드에서 올리비에 님이 주창해 가지고 일기 벌써 책 내신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예예. 우리 호몬 캠프 지나간 분들만 하더라도 올리비에 님 계셨고 그다음에 영업의 신조이 님, 데레사 님 그다음에 누가 또 있었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책을 내셔 가지고 제가 이제 그중에 또 어떤 분 책은 또 사 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책을 내는 그 벽들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전자책이라 음. 하는 것도 이북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PDF로 이렇게 파는 크몽이라는 것도 음. 하고 타링이라는 이런 사이트도 음. 있고 그다음에 북극 갖고 종이책을 네네. 내는데도 내가 돈이 거의 안 들고 이래 내는 방법도 있고 음. 그 여러 가지 방법 또 내가 글이 좋다고 싶으면 출판사하고 딜을 잘 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방법도 있으니까 음. 잘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채팅창 좀 볼게요. 막대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여기 이 프렌드 여신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 프렌드 여신은 달리아 마녀님이신가? 다칭 부끄러워. 여신들, 다칭 여신들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오늘 게스트가 달걀 마녀이심이니까 이 프렌드 여신이 달걀 마녀이신 걸로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 맞다. 글 쓰는 어떤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글이 써질 것 같아요? 한동안 저는 인제 글 쓰는 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두세 사람이든 명수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하루 한 줄 써 보기 그다음에 단어를 일단은 그때 돌아가면서 그날 바로 생각나는 단어를 딱 말하면 한 사람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쓰는 거 요런 음. 거를 해서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글 쓰는 습관들이 안 돼서 글을 잘 쓰지를 못하겠으니까 방법을 저희가 그렇게 찾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음. 글을 쓰는 습관을 찾아보자. 근데 저는 그 일기를 항상 써 버릇했거든요. 그리고 일기를 계속 쓰는 게 힘들면 다이어리에 짧게라도 저의 감정을 써서 쓰는 습관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하고 에세이 쓰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예. 작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글을 잘 쓰 죄송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자랑하는 날이에요. 오늘 자랑하는 글을 날이에요. 그런가요? 글을 잘 쓴대요. 글은 잘 쓰는데 길게 써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네네. 짧게 뭔가를 써 봤냐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글 쓰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길게 써 봐라." 이런 음.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음. 어쨌든 뭐 그렇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고 글을 또 잘 어느 분한테든지 어쨌든 작가님한테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으니까 습관만 잘 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꾸준히 감사합니다. 보통 아침이든지 어쨌든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더군다나 달걀 마니처럼 집에 가족이 좀 많은 입장에서는 나만의 공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달걀 마니면 자기만의 공간이 어디예요? 지금 이 미드파는 공간이 어디예요? 저는 거실에 큰 책상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리가 없었어요. 음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쫓겨다니다 보니까 뭔가를 할 수 없어서 저희 신랑이 그 회의용으로 쓰는 사무실에 어. 회의용으로 쓰는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두 예. 개를 붙여 놨는데 제가 알고 있어서 그 회사 잠시 쉰다고 그러길래 "그 테이블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누구 주든가 뭐 버리든가 뭐 어쩌든가 해야지." 그래서 "갖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 그 거실 한쪽 창문 있는 데다가 그 책상 음. 놔두고
제가 모니터 3 개를 놔 달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와우. 그래서 제 모니터 앞에 3개 있는데 그 컴퓨터 딱 그 모니터 3개 놓고 컴퓨터 놓고 그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래서 글 쓸 때 뭐 이렇게 회장님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네. 예. 그래서 음. 이 자리에 앉을 때 누구든지 저 신랑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제가 어. 꽂힌 게 또 인제 그 책을 다 사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 쓰기 위해서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또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제를 그러시구나. 할 때도 여기서 하고 다 해요. 음. 네, 맞아요. 다른 집도 인제 그런 집이 꽤나 있을 수 있는데 거실에 뭔가 거의 한 2 미터 정도 되는 어떤 책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인제 애가 뭐 분가했고 이래서 그 자탁을 없애 버렸는데 1 미터 80 짜리 저는 목공방에 가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오.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한동안 한 십몇 년을 그렇게 살은 적이 있는데 오. 어쨌든 거실에 그렇게 큰 테이블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뭐 주부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집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집의 평수가 크고 이러면 모르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음. 그런 자리가 없는 사람은 적어도 식탁이라도 자기만의 공간으로 가지고 그 속에서 책을 읽든 휴대폰을 보든 타블렛을 가지고 뭘 하든 이런 공간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달걀 마녀님은 완전 그 회장님급으로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네요. 예. 잠깐만요. 막대사장님께서 저도 필기 여신님, 예, 맞습니다. 막대사탕님은 이 필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책이 충분히 되실 분이고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글이 일단은 저는 진짜 글이 악필이거든요. 근데 막대사탕님 글이 너무너무 이쁘게 적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책을 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책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음. 아무튼 올해 안에는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책이라도 한번 내 보시는 걸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아 네. 한번 솔직히 저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에세이는 제 단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모아서 쓴 에세이집은 2권을 했거든요. 예. 네 예. 저만의 글 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라는 거를 좀 남기고는 싶어요. 음. 더 저도 가끔 이렇게 책 쓰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이게 코몬 캠프가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네네. 오늘이 43 회째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호몽 채널에서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지나가신 분들 '아 이분 이야기는 좀 들어 봐야 되겠다.' 지난주에는 내가 루시아 님을 신촌으로 이렇게 찾아갈 때 루시아 님하고 추억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갔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음. 시간도 또 그렇게 또 녹화되고 있고 나중에 제 또 추억거리 한 자락으로 남겠지만은 물론 달걀 마님도 좋은 추억이 되시겠죠. 그래서 네. 그런 뭔가 기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쵸. 푹 뚜뚜님이 더 이상 뭐 하지 마시라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달걀 아 마님 뚜뚜님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뚜뚜 저분이 저랑 좀 많이 친하셔서 예. 2022년 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대충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 제가 이것도 하고 아.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음. 이것저것 하고 다니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신 편이구나. 네. 근데 저도 이것저것 시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달걀마님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내가 어쨌든 아까도 말했던 합창이라는 취미를 하나를 또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도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 한번 해 가지고 내 평생의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거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네. 그쵸. 또 이것저것 많이 해 보는 것은 저는 칭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 보다가 그 속에서 내하고 평생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취미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합창이었고 목공이었고 그다음에 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영하고 합창은 하고 있고 목공은 가끔가다 한 번씩 해요. 지금 제 사무실에도 뜬금없이 저는 뭐 IT 쪽이라서 그런 게 필요 없는데 뭐 테이블 소부터 해 가지고 각종 목공 기계들이 다 있는데 가끔 아내가 뭘 만들어 달라면은 만들어 줌으로써
제가 평소 때 하고 싶은 목공을 그렇게라도 좀 한풀이를 좀 하거든요. 예. 아 사실 저도 목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네. 만드는 거. 그래서 하고 싶다고 신랑한테 딱 얘기했더니 저희 신랑이 "그거는 좀 접지?" 왜요? 왜요? 아 하도 많이 어질러 놓고 제가 화장품 만드는 거, 비누 만드는 거 이것도 하고요. 손으로 재본해서 떡 메모지 만들고 별거를 다 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막 재료 사다가 막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제 그거를 한숨 지나가면 또 다른 거 하고 막 이러니까 목공을 하고 싶다니까 신랑이 "고거는 좀 접지?" 이래 가지고 근데 저는 무조건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하 그게 하다가 일 주일을 가든지 3 개월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하는 동안은 달리 말하면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도하는 너무 동안. 너무 좋죠. 그럼 됐지 뭐. 물론 옆에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시도하면서 뭣도 사고 뭣도 사고 돈 들어가는 것도 쪼끔 미워 보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어때요 그쵸. 뭐. 해 보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십시오. 예. 아우 감사합니다. 음. 저랑 같이 살았으면 그걸 아주 응원군 한번 얻었을 건데. 아 그러게요.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남편분한테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하십시오. 아우 그러게요. 어우. 그러니까 이 행복이란 게 제가 제 요즘 쓰는 글 중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 10 년을 뭘 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뤘을 때 하나의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잔잔바리를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네. 쪼끔씩 쪼끔씩 얻어지는 그런 기쁨들이 저는 곧 행복이고 그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네. 모이면은 전체가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아 나 행복했노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저 실수담 이런 질문에 오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걸어서 오타 아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오타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칠 때 오타를 정말 많이 내요. 그래서 항상 어딘가에 저는 분명히 잘 친다고 잘 쳤고 확인까지 했는데 꼭 오타가 하나씩 나와요.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 브랜드 안에서 제 아들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 그래요? 제가 오타를 계속 나다가 미더블 할 때 오타를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막 하다가 오늘은 오타가 없어요." 하고 하다가 오타가 딱 나와서 "얼라 오타가 또 있네요." 그랬더니 도시인님께서 "걸어서 오타 속으로"라는 별명을 지어 준 거예요. 걸어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항상 아직도 하는 실수입니다. 오타를 희한하게 내요. 음. 정말하면은 덧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발하면 단발 이런 식으로 막 낡아지니까 항상 오타를 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달걀마님을 더 자연스럽게 하고 남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 성격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타 저도 사실은 오타 자주 내죠. 얼마 전에도 올린 것들 그 루시아님 인터뷰 영상 보니까 오타 2 개나 났던데 그냥 나는 놔둬요. 뭐 아니 왜냐면은 텔레비 방송에도 보면 오타도 있고 맨날 그런데 내가 하는데 그 뭐 나 프로도 아니고 오타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쵸. 그리고 그런 오타를 낸다고 해서 그 아래 위에 문맥을 봐 가지고 다른 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해는 하시죠. 이해는 하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나는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사람인데 실수도 하고 오타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남들한테 즐거움 줬구나.' 저는 실제 카톡 어떨 때 보내 놓고 오타 나는 경우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웃고 맙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받으시는 분들께서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까도 내가 아내랑 같이 친구 이야기했는데 네. 어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들이 주로 친한 친구들이 평생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기억나는 친구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지금은 친구랑 연락이 거의 안 되고 1 년에 한 번 할까 하는 친군데 네네.
여고 동창생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고 뭐 1 년에 한 번 통화를 해도 매일 통화했던 것 같이 통화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집이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항상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기울어진 때가 있었는데, 같이 연락하던 친구들이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친구는 저를 불러줬어요. 불러서 자기 집에서 며칠 있게 하면서 저를 좀 되게 다독여 줬거든요. 그리고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너 괜찮아?" 그리고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놀면은 서운할 만도 하는데 "야 나 그때 서운했어. 넌 나 이렇게 나하고 안 노니?" 하는데, 그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 친구. '나는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평생 가도 정말 계속 옆에 두고 싶은 친구. 예. 음.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도 소중한 친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잠깐만요. 오신 분들 좀 불러 드리고요. 좋은 하루님, 잘 나가는 명진이 님, 뚜뚜 님 아까 오셨고요. 윤블루 님, 꽃장지시 님, 왓서 등장님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고요. 25 분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잠깐만요. 공주 님 방금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음. 초대 손님 달걀 마녀님 모시고 달걀 마녀님이 인제 책을 가지고 미덕을 하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달걀 마녀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아까도 저 집안에 네. 인제 빚어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옛날에 참 친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어떤 결혼하고 나서 특히 여성분들은 그게 단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달걀 네. 마녀님은 어떤 경우예요? 저는 결혼하고도 그랬지만 결혼 전에 친구들하고 끊겼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저를 좀 특이한 성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고를 나왔거든요. 네네. 여고 시절에도 저를 좀 특이하게 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음. 그랬고 저는 오빠가 있고 저희 집에 항상 오빠 친구들이 와서, 저희 집이 아지트예요. 그래서 7-8 명의 오빠들이 항상 저희 집에 모여 있어서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또 사촌 오빠들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나 누구와 처음 만나도 정말 쉽게 편하게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아 근데 사람을 잘 사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네네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를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저를 같이 가요, 친구들이. 근데 음. 친구들은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음. 저보고 막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얘기해?" 그러면 "너 얘기 잘하잖아." 얘기해. 그럼 저랑 얘기하면 저랑 거기에 있는 남자나 여자분들이 저랑 친해져요. 음. 그러면 인제 나중에 다음 다른 시간이 지나도 그분들하고는 저는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또 그런 역작용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남녀공학이 일종의 아니라 시기심이네 그죠? 이게 여학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걸 저는 음. 그거를 몰랐었는데, 제가 "나 먼저 갈게." 하다가 뒤로 가다가 잠깐 애들한테 얘기하려고 뒤를 돌아서 오는데 갔어요, 애들한테. 근데 제가 간 줄 알고 애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제 음. 마녀가 있으면 나 인제 안 갈 거야." "왜?" 하고 다른 애가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 다 하고 다 쟤하고만 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음.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튀어버렸냐면은 학교 다닐 때 혹시 남학생들이 네. 버스에 집 앞까지 막 따라오고 이런 경우가 없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남사친들은 있었는데요. 네. 희한하게 집에는 안 따라오더라고요. 음. 어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이 뒤에 그림을 바꾸는데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돼요. 이것은 네. 어떤 그림일까요? 아. 제가 아이들 그림책을 수업을 하는데, 네네. 아이들이 인제 자기 장점과 단점을 너무 특히 단점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기 장점하고 단점을 갖다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라고, 만들어 보라고, 음. 그러면 나중에 그림책을 만들어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음. "니네들 그림책에 끼워 줄게." 해 가지고 했던 수업의 일부인. 이게 몇 학년 대상으로 한 거라고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 거냐고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3 학년 4 음. 학년이요. 근데
장점, 단점을 적으라면 자기 장점이나 단점을 잘 적어요? 아니요. 처음엔 잘 못 적어요. 그래서 바로 적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장점 단점을 아이들이 직접 만든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예전 여셨던 분께서 아이들 그림책 수업을 하느라고 만든 책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책. 음.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관한 그림책을 먼저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또래가들이 만든 그 책을 직접 보여줬어요. 음. 이걸 보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만들었어. 너네는 어떻게 해?" 하고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또래들이 만든 거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애들하고 보통 이게 방과후 수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죠? 이게 이런. 아니요. 방과후는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 밑에 애들 2 명이 그렇게 책 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 바라진 네. 않지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밌게 하려면 뭐가 있지?' 해서 저희 아이들 때문에 시작한 이 그림책 수업인데 어. 아이들 친구들이 하는 걸 보더니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들어온 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로 만들어진 그림책 모임으로 한 10명 정도가 된 거예요. 음. 아 그러셨구나. 참 음. 예. 아까도 인제 우리 자식 이 시작 전에도 애들 이야기도 한참 동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애들도 책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 심정일 수 있잖아요. 자기야마님도 물론 그러하리라 생각돼요. 그죠? 그쵸. 근데 이게 자식을 키우면서 솔선수범이 참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야마님은 키우면서? 아니 저는 저희 애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실에 제일 큰 곳에 제 책이 있고 안방에도 2 면이 제 책꽂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희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책만 읽어."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 숙제할 때는 엄마가 도와주고 놀 때는 아빠하고 놀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아이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안 읽더라고요. 네. 참 그래 저도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읽으라면 분명히 반발심에 의해서 안 읽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책을 읽고 앉아 있으면은 애들도 책을 읽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맞아요. 안 읽더라고요. 음. 근데 성공한 거는 저 첫째예요. 네. 첫째는 제가 읽으라는 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읽고요. 음. 지금 이제 20 살이니까 그렇겠지만 나와 가지고 제 책꽂이를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빼가서 읽어요 자기가. 음음.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이런 아이를 둔 혹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이런 노하우로 책을'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책을 잘 읽게 유도하는 방법이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달걀마님도 그게 잘 안 된대요. 저도 그랬고요. 음.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럽게 뭘 경험하게 해 주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인제 지들도 다 성인이 되니까 책을 이렇게 따라서 읽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고문이셨는데 이 양반은 제가 기억하는 한 책만 들고 계셨던 양반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저희 사남매는 책을 대체로 좋아했어요, 책 읽는 것을. 근데 이 자식 음. 때 세대가 한 칸 더 내려오니까 그게 유전이 안 되더라고. 백권상 줬다고요? 내생내권이?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그죠? 백권은 백권상을 네. 좀 어떤 거대한 걸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좋아하는 100권 정도 읽으면 무슨 상을 주는 게 좋을까요? 달걀말이 초등학생한테 네. 백권상 준다면은 어떤 상을 줘야지 될까요? 아니 근데 저희 아이들은 큰 애들은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좀 읽었는데 작은 애들한테 뭐 "책 몇 권 읽으면 뭐 해 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 사 달라." 음. 큰 거를 얘기를 해요. 음. 장난감도 막 10 얼마짜리 막 얘기하고요.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것들이 지도 목숨 걸고 때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너무 커지길래 100권 책 얼마 읽으면 뭐 해 줄게 이거를 없애 버렸어요. 너무 커지더라고요. 너무
과다한 목표를 상을 이야기했구나. 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 걔들이 똑똑한 것 같다.' 과다한 목표점을 주니까 엄마가 중간에 포기할 줄 알고 그렇게 목표치를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아 진짜 이런. 아 참 네. 맞아요. 참 네. 웃기다. 요새 애들이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네. 잠깐만요. 내생내꺼님이 뭐라고 적어 주셨어요. 나중에 책만 보기만 하더라고요. 오 이거 저도 나중에 포기했어요. 오. 눈물님이 타고나요. 제가 셋인데 첫째만 책을 좋아하고 다른 아이들은 안 아 그렇죠. 이게 형제 간에도 달라져요. 형제 간에 달라져요. 맞아요, 맞아요. 음. 예. 맞아요. 아 근데 뭐 제가 인제 나이가 들어서 진짜 드는 생각인데요. 이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식을 취하는 방법이 책이 좀 쉽기는 하고 그게 또 어쨌든 다양한 지식을 취하는 데 책같이 좋은 게 없죠. 근데 애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책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놔 예. 두면요. 애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잘 커요 대체로. 부모만 잘 이렇게 큰 바운다리를 치고 그러니까 방목장을 가능한 한 크게 치고 그 너무 위험하지만 않은 곳으로만 안내하지 않는다면은 가게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애들은 잘 크니까 가능한 한 큰 목장에서 애들이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가이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부모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제가 이제 나이 네.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 이 좌우명 이야기하니까 지적 허영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또 약간은 반어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좌우명 이야기도 잠시 해 주시죠. 아 이게 저기 김을령 작가님의 김을령 아닌데 갑자기 작가분 성함이 헷갈리네. 그 밥보다 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책에서 나온 음. 말이에요. 네. 그 김영철 개그맨께서 웃다가 울다가 웃었단가 그 책에서도 그 나와서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네. 책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고 되게 와 닿았는데 그중에서도 와 닿았던 것이 지적 허영심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단어를 한참을 생각을 음. 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게 꽂혀서 계속 생각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아 맞다. 지적 허영심'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이기도 음. 하겠지만 지적 허영심이라는 거는 어 '누려도 괜찮다. 하지만 남에게 과시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는 지적 허영심이 아닐까?'라는 김을령 작가님 맞습니다. 한모프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새기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인제 저희 구에서 책 읽었을 때 좋은 단어 있으면은 적어서 주면 상품권을 준다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을령 작가분의 이 단어를 또 써서 냈더니 또 상품권도 받았어요. 오. 그래서 이래저래 저한테는 계속 이렇게 와 닿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음. 지금도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흡족하되 남발하지는 말자." 이 말도 써 주셨어요. 그죠? 예. 네네.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동의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관종이라는 말을 요즘 그게 뭐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남한테 좋게 보이게끔 하는 행동을 관종이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뽐내기도 하고 그쵸. 잘나 네네. 보이게끔 또 보이기도 하고. 그죠. 저도 처음에는 관종이란 말이 네. 싫었는데 생각해 보니깐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는 아니지만 일부분에서라도 관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 누구든 관종이란 면은 하나씩 있을 텐데 '그 말이 꼭 그렇게 나쁘게만 쓰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 보기는 돼요. 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감정이란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어구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니까 나쁜이라기보다도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여 있겠지만은 우리가 칭찬받기도 일종의 감정일 수 있는 거 그죠? 예. 네네. 내가 그쵸.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쪼금 행동을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왜냐면 칭찬을 숨어서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쵸.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게 너무 인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너무 튀고 항상 그러는 것처럼 또 행동하면은 그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음. 네, 맞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디어도 자주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죠. 예, 좀 그런 거 있어요. 저 미더하는 것도 책 네. 읽다가 '아 이거.' 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좀 글을 조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책을 읽다가 그것도 하나는 김은령 작가님께서 그 책 속에서 하신 말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한 단어 때문에 쓰는 글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 또 읽다가 또 단어에 꽂혀 가지고 쓰는 게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 뭐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그것도 이상하죠. 저는 뭐 소설책 보다가 아이디어 나올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음. 이제 자기 계발서 읽다가도 나오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메모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 네. 노트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서 기록장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자판으로 치기는 하는데 자판으로 쳐 보니깐 그거보다는 쪼끔 힘들더라도 손으로 쓰는 게 저는 쪼끔 오래 남더라고요. 음. 그래서 독서 노트가 있는데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잘 써 놓는 노트고 하나는 읽으면서 그때그때 쓰는 노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두 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대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필기가 주는 그 기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깊이 남는 것은 100% 손으로 직접 이 필기를 쓰는 것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찾아보는 거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메모를 아. 가능한 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은 음. 저는 네. 무조건 앱을 네이버 메모에다가 놓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오늘 또 아마 몇 개는 그렇게 음. 적었을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뭘 찾으려고 할 때 쉽게 찾아지고 그것을 또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가지고 복붙이라 그러죠. 갖다 쓰기도 좋고. 네. 저는 그래서 그쵸.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달걀 마녀님이 그렇게 어쨌든 노트에 직접 적을 때의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저도 또 그 방법을 한번 써 보고 아. 싶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음. 잊어버려요. 근데 책을 읽다가 보면 제가 지금 읽는 책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날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저는 그 책에다 읽은 독서록을 쓸 때 A라는 책을 읽을 때 B라는 책이 생각이 났다 하면서 거기다 적어 놔요. 음음음. 예. 그러고 나서 다른 책을 또 C라는 책을 읽을 때 A라는 책이 생각나서 A라는 책을 썼던 그 독서 기록장 한번 펴 보거든요. 그러면 A 읽을 때 B 생각났어. 그러면 B를 또 한번 찾아보고 예, 그래서 저 독서 기록장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연계되는 다른 책이 생각나는 거를 꼭 거기다 적어 놔요. 음. 근데 실제 저처럼 그러니까 네. 독서 노트에다 적는 것 말고 이렇게 기록을 네.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했다가 프린트해서 음. 붙이는데요. 지금 암만 해도 책이 쌓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힘들잖아요. 암만 제가 저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그래서 지금 작가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써 놓기는 네네. 했거든요. 작가별로 써 놓을 게 좋을지 키워드별로 써 놓을 게 좋을지. 근데 키워드별로 써 놓으려니 그 책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주제 되고 저기다 갖다 네 붙이면 저 그렇죠. 주제가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지금 '내가 작가별로 써 놔야 되나?' 이렇게 하고 어 문장 네. 있잖아요. 문장을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음. 제가 좋았던 문장들만. 음. 예. 그거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될까 고민 중이거든요. 음. 어쨌든 저는 뭐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뭔가 효율성에 대해서 맨날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리도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다이어리 하면 어느 정도 노트 이렇게 한 권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업무 볼 때. 그 다이어리를 안 네네. 들고 다녀요. 근데 음. 제가 태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휴대폰만 가지고 미팅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인데
갑인 회사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지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으로 다이어리를 들고 미팅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거기에는 거의 내용을 안 적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 항상 그러시구나. '나는 언제든지 내가 네. 찾아 가지고 쓸 수 있어야지 이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음. 이 그렇죠. 메모장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디지털화 시켜 놔야지 내가 검색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고런 버릇을 좀 가지고 아. 있는데 어쨌든 각자의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메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뭐 다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예예예. 그쵸. 예. 사람을 잘 사귀는 편이에요? 사람을 예 잘 사귀는 어디 이렇게 가서나 말 전체 처음엔 내가 처음 잘하세요. 만나는 어떤 파티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만나는 공간에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스타일인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서 "어머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음. 편인데 이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을 때는 쪼금 안 하긴 하지만 편한 자리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남들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시는 모습이니까 저는 그런 항상 제가 지향하는 게 그렇거든요. 이왕이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인사하려고 하고 명함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라서 달걀마님도 오늘 여러 음. 가지 공통 분모가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네. 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 도슨트란 말을 저는 미술에서만 쓰는지 네. 알았는데 이 책에서도 도슨트란 말을 쓰는 건지요? 아 이게 뮤지컬 도슨트 그러니까 도슨트가 말씀하신 대로 미술 쪽에서 많이 네네. 썼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뮤지컬 도슨트 뭐 음악 도슨트란 말들을 쓰시기 시작을 아 좀 했더라고요. 확대된 개념으로 쓰는군요. 근데 예. 예예. 근데 그래서 책은 도슨트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도슨트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생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책에는 도슨트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쓰면 되지.' 해 가지고 제가 붙였습니다. 음. 나도 어원은 모르겠는데 내가 도슨트란 말을 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어떤 화랑에서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 걸 네네. 도슨트라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아 이거 미술 쪽에서만 쓰는 용어인가?' 한번 제대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질문 내용에 보면은 뷰큐레이션 도슨트란 말이 있어 이 책에서도 도슨트란 말을 쓰는가 싶어서 그래서 아 물어봤습니다. 예. 네. 음. 평소 때 인제 우리가 항상 음. 연말 연시 되면은 '아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많이 잡고 그러는데 건강 부분에 대해서 네. 올해 계획은 어떻게 건강 관리 부분에서 좀 세우셨는지? 네. 저 밥 3끼 먹기요. 그 중요하죠. 잘 안 먹었어요. 오늘도 근데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오늘도 한 끼밖에 안 먹었거든요, 아 그게 저녁은요. 가능해요? 아니 네. 평소 때 이렇게 몸무게가 아주 적게 나가시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저를 보신 분은 않겠지만 한 번 앉아서 먹으면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왜 밥 먹기가 예. 싫어요? 근데 집에 인제 있을 때는 어쩔 때는 밥 먹고 싶으면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한 끼를 먹어도 샐러드만 먹고 이럴 때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그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팠어요, 작년에는. 예. 그래서 제가 좀 아픈 곳이 있었는데 더 안 먹으니까 약간 더 아파져 가지고 힘든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쪼금을 먹더라도 밥 3끼 먹기. 음. 제가 오늘 오늘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들은 말입니다. "내가 살 좀 네. 뺀다고 두 끼만 먹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쪼끔씩 세 끼를 먹으세요."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달걀 마요님한테 들었는데요. 아무튼 세 끼를 조금씩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나이가 먹다 보면은 항상 아내가 큰 선생님이세요. 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어. 아 평소 때 이렇게 애를 키우다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자꾸 뭔가 스케줄이 있는데 까먹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아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스케줄을 해서 해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희한하게 핸드폰에 알람이 울면 끄고 안 보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런 경우 있어요. 이상해요. 근데 암판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이어리를 꼭 들고 다녀요. 음. 그 다이어리에 꼭 챙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0월 달,
9 월인가 10월 달부터 다이어리를 안 쓰고 한번 핸드폰에다 계속 해 봤어요, 한 2-3 달을. 예. 하나도 못 지키겠는 어. 거예요. 근데 다이어리 쓰면 또 지켜요. 오. 정말 희한해요. 그래 놓고 지금 제가 그 컴퓨터 공부를 한다고 지금 등록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데 스케줄은 저는 무조건 다이어리에 써야지만 제가 지키더라고요. 아무튼 손으로 직접 써야지 모든 게 효율적으로 변하시는 달걀 마녀님이시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하도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그런 버릇이 있어 가지고 1 시간이 되면은 알림이 울리는 그런 시계를 사 가지고 그걸 뭐 구글에서 썼다라 네. 뭐었다 해 가지고 한 그런 시계를 사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몇 번 음.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거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적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나를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죠. 예. 예. 그 어느덧 시간이 10 시가 넘어 버렸네요. 나 이야기하다가 재미가 있어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입은 바싹바싹 말라 가지고 벌써 물을 한 1 리터는 마신 것 같습니다. 어떡해. 음. 여러분들 제 말이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와 가지고 쪼끔 전달이 불편하실 건데 아무튼 제가 감기 걸려서 그랬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네. 브랜드 생활하시면서 어때요? 좋았어요? 아니면은 쪼끔 힘들었어요? 2 가지 다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아마 똑같으실 예, 것 같아요. 예. 질문지에 있었지만은 이 브랜드 나에게 네. 이 브랜드란 어땠어요? 음. 솔직히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전할 용기를 얻은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용기를 얻고 '한번 해 봐야지.' 하는 그런 용기가 더 생겼다는 거네. 그죠? 음. 네네.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해 보고 하면서 솔직히 제가 한 15년 전인가 MBC에서 출연 요청이 온 적이 있어요. 음. 제가 인제 그때는 옷 만드는 걸로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서 그 주변에서 수소문을 하다가 인제 제가 일하는 곳을 알고는 출연을 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제가 안 그런 한다고 적도 한 있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후회되는데 요번에도 되게 망설여졌거든요.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또 제가 하던 전공이 아닌 다른 걸로 틀어서 하는 거라 되게 걱정이 많이 됐지만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 '아 여기서도 이러는데 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다른 일을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그게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전 이 브랜드에서 정말 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으로 제가 좀 더 많이 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이 브랜드란 플랫폼 자체가 뭐 돈을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또 동기부여 받고 이런 측면이 대체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만 들으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킹 받은 이 팬더님이 바로 눈앞에서 어 한판 붙으실까 하는데 왜 이러고 계실까? 그 그렇네요. 저도 바로 달걀마님 앞에서 딱 이렇게 서 가지고 계신데 이게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웃음의 포인트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아 여기서 네. 그러면은 인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앞에 나오셔 가지고 오늘을 또 축하하는 기념 사진 한번 또 찍을까요, 다들? 예. 네. 킹받은 이프레님 뒤로 돌아서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와 가지고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자, 많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불편한 목소리 1 시간 들어 주신다고 너무 고맙고요. 호몬 캠프는 43 회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참 진짜 행운의 사나이인가 봐요. 3월 중순까지 이미 출연자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한 분 한 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부터 하트부터 할까요? 하트. 하나, 네. 둘, 셋. 예. 하트.
그다음에는 박수 해야 되겠죠?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항상 책을 이야기해 주시는 달걀 마녀님 최고야. 예, 엄지척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어, 달걀 마녀님, 오늘 이렇게 호모 캠프 네. 같이 한 소감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또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이거 제가 나가도 되나 싶은 자리인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호목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의 용기를 얻고 갑니다. 음, '도전은 해 봐야 되는 거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수다를 잘 떠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막히고 이 코맹맹이 소리지만은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잘 떠들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